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계에서의 경계 조건과 자기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7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경계 조건. 이 경계 조건은 전계에서의 내용과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세세한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전계 쪽을 보시게 되면 이 전계의 유전율이 서로 다른 두 경계에서 입실론 1, 입실론 2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입실론 1 측의 전계를 E1 그리고 전속을 D1이다 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1 입사각이라고 보죠. 이거를 우리는 입사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E는 전개의 색이고 D는 전속 밀도가 됩니다. 그리고 입실론 2 측에서의 각도 얘를 세타 2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굴절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E2, D2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 자계에서도 이 경계에 대해서 여기는 입실론 1, 여기는 입실론 2의 유전율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H1, B1이라고 하는 자계의 세기와 자속 밀도가 있고 여기는 입실론 1의 입사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율 2의 방향에서 여기를 이제 굴절각이다라고 보고요. H2, B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하나씩 보면 이 유전에서 전계에서는 전계의 세기는 접선 성분이 같기 때문에 E1 sin 세타 1은 E2 sin 세타 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계는 뭐가 같다? 접선 성분이 같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자계에서도 H1 sin 세타 1은 H2 sin 세타 2 마찬가지로 자계의 세기는 경계에서 접선 성분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은 법선 성분이 같죠. 코사인 세타 1 equal D2 코사인 세타 2 무슨 성분? 법선 성분이 같다. 그러니까 수직 성분이 같다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로 B1 코사인 세타 1은 B2 코사인 세타 2로 쓸 수 있겠죠. 전속 밀도 같은 경우에는 법선 성분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는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뮤 1분의 뮤 2는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전계에서 다 유도가 된 그대로의 내용이 자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1과 입실론 2 중 입실론 1이 클 때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전속 밀도도 D1이 크게 되고요. 반대로 E1과 E2를 비교해 보면 E2가 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대소 관계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럼 당연히 유전율 뮤1과 유전율 U2 투자율이죠. 투자율 뮤1과 뮤2의 대소 관계가 얘가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입사각과 굴절각 중 입사각이 크고요. B1과 B2 중 얘가 크고요. 그렇죠? H1과 H2 중
얘가 크게 된다. 얘만 반대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도 함께 기억을 해두셔라. 그래서 자계에서의 경계 조건은 전계에서의 경계 조건에서 다 이미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사한 관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계회로입니다. 자계회로. 자계회로, 뭐 자기회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자기회로. 자, 이 자기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회로를 하기 위해서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비교해 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기회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전압 V를 인가를 하면 여기는 저항 R이 있겠고요. 얘로 인해서 전류 I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전기회로입니다. 그러면 자기회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 코일을 제가 이렇게 감아 보겠습니다. 그럼 코일을 감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여기는 N회 감았다라고 볼게요. 여기에서 자속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자속 파이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자기 저항 R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V는 I, R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V는 I, R. 여기에서는 F는 여기에서는 전류가 흐르죠. 여기 뭐가 흘러요? 자속이 흘러요. 그리고 자기 저항 R, M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V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전력이다 라고 해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 F라고 하는 것은 기자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자력. 뭐요? 자속이 흐를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는 이와 같이 회로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럼 두 번째는 요 기자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전력과 기자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개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고 쓴 적이 있어요. 자계 H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U라고 쓴 적이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V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썼나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뭐 B부터 A까지, 그죠? B부터 A까지 2에 DL 이렇게 쓴 적이 있나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뭐 구간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2에 뭐 DL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U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같은 거겠죠. 그죠? 마이너스 인테그럴 B부터 A까지 H에 DL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H에 DL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항상 자계는 뭐예요? 패곡선이 되죠. 그죠? 패루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 이거 앞에서 본 거 있잖아요. H의 DL은 뭐예요? N I죠. 그죠? 뭐라고 한다고요? N I.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기전력이면 얘는 기자력이잖아요. 그쵸? 기자력 F는 그죠? 이걸 F라고 볼 수 있다고요. F는 NI라고 쓸 수 있고 얘가 파이 RM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자력의 단위는 뭘까요? 암페어 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기자력에 대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자기저항 볼게요. 세 번째. 이 전기 저항과 자기저항을 한번 볼게요. 전기 저항과 자기저항 보겠습니다. 전기 저항부터 보면 V는 분명히 I, R이다 라고 썼어요. 그죠? V는 I, R.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예요.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전압은 전개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다. E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도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 S라고 써볼까요? 그러니까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도 전류 밀도 곱하기 S R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전도 전류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도전율 분의 전개의 세기 2라고 쓸 수 있었잖아요. 그죠? 얘를. 그죠? S R 이렇게 되나요? 얘는 E L.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E 없앨게요. 그럼 여기에서 전기저항 R은 시그마 S분의 L 이렇게 쓰나요? 얘가 시그마 분의 1이 뭐예요? 고유저항이잖아요. 분의 S분의 L 옴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얘가 전기 저항이에요. 맞나요? 자, 기자력 F는 N, I, 파이, RM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자력은 인테그럴 H의 DL이었어요. 얘가 파이 RM 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인테그럴 요 작의 세기는 뮤분의 B예요. DL 그렇죠? 이퀄 파이 RM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뮤 그죠? B라고 하는 건 자속을 면적 S로 나눈 거예요.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거라고요. 여기 L 이렇게 돼 있네요. 얘가 파이 RM 이란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파이를 없애게 되면 RM은 뮤 SL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단위를 보게 되면 요거는 암페어 턴 퍼 웨버로 나누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가 대응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자기 저항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게 뭐냐 이거죠.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대응 관계.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 보자 이거야. 자, 분명히 전기회로와 자기회로가 있는데 전기회로의 기전력은 우리가 V 이렇게 써요. 그죠? 얘는 IR.
여기는 기자력은 F 파이 RM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랑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전류가 흐르죠. 전류는 I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흘러요? 바로 자속 파이가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속 밀도 B와 대응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많이 전 자속 밀도와 대응되는 건 당연히 전속 밀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류 밀도다. 전도 전류 밀도 J가 되겠죠. 그죠? 전도 전류 밀도이다. 그리고 여기는 전개 E와 대응되는 것은 자개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율이 있을 거고 그럼 전개율에서는 뭐가 있어요? 바로 유전율이 아니라 도전율 시그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투자율과 대응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 유전율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전율이 아니다 뭐라? 도전도, 도전율, 전도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속 밀도와 대응되는 건 전속 밀도가 아니다 뭐다? 전류 밀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왜? 혼동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 공극이 있는 자기회로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극이 있는 자기회로. 이 공극이 있는 자기회로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원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원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는 코일을 이렇게 감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류에 I다라고 하는 전류를 흘리고 여기는 N회 감았다라고 볼게요. 그럼 자속이 이 코일을 통해서 이 철심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얘를 철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길이 L를 자로의 길이고요. 그리고 이 철심의 면적, 철심의 면적을 S 제곱미터다라고 쓰고요. 이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고 쓰고 얘를 뮤 제로 뮤 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극이 없을 때 첫 번째는 공극이 없을 때 자기 저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RM은 뮤 S분의 L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뮤 제로 뮤 S의 S의 L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는 공극이 없을 때.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공극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극을 만들면 이때 이 공극의 길이를 LG다 라고 보고 이 공극의 당연히 투자율은 뮤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전체 철심의 길이와 이 공극의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L과 이 공극의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무한히 크다라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공극이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공극이 있을 때 전체 자기 저항은 이 철심에서의 자기 저항과 그렇죠? 철심에서의 자기 저항과 공극에서의 자기 저항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철심의 자기 저항 Ri는 뮤 제로 뮤 S분의 그쵸? L-LG가 되겠죠. 전체 자로의 길이에서 이 공극만큼 뺀 길이가 되는 거죠.
근데 공극의 길이랑 전체 철심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공극의 길이가 아주 작다라고 해서 무시한다라면 얘는 뮤 제로 뮤 s s의 L로 거의 근사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극의 저항은 뮤 제로 S분의 LG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아니라 이거를 더 해야 되겠죠, 그죠? 공극이 있을 때 자기저항 RM은 이 두 개를 더해 보면 이 철심에서는 뮤 제로 뮤 S S의 L 되고요. 더하기 뮤 제로 S의 LG 이렇게 돼요. 맞죠? 자, 여기서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자, 위아래다 제가 똑같이 뮤 S를 곱하고요. 똑같이 위아래다가 L 이렇게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뮤 제로 뮤 S S분의 L로 한번 묶어보면 여기는 1 되고요. 플러스 뮤 제로 뮤 S S 이거 빠질 거고 그죠? L 빠지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L분의 LG의 뮤 S가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공극이 없을 때의 뭐예요? 자기저항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면 비율 세 번째 공극이 없을 때의 자기저항과 공극이 있을 때의 자기저항의 비율을 보면 이걸 A라고 볼까요? A. 공극이 없을 때 A 분의 얘는 A의 1 플러스 L분의 LG의 뮤 S가 되잖아요. 그쵸? 약분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봤더니 1 플러스 L분의 LG의 뮤 S가 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뭐 숫자로 대입하는 것으로도 나오고요. 아니면 뭐 공식으로 묻는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공극이 있을 때와 공극이 없을 때에 대한 저항의 뭐 비를 구하해라 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자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여기에서 공극이 있을 때 자기저항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R은 뮤 제로 뮤 S S의 L의 1 플러스 L분의 LG의 뮤 S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요 값과 요 값을 안쪽으로 이 가로 안으로 넣어 볼게요. 가로 안으로 넣게 되면 여기에는 뮤 제로 S분의 1 남고요. 여기는 뮤 S분의 L 플러스 요거랑 요거랑 약분돼서 여기는 LG 이렇게 남아요. 뭐가? 자기저항 R이라는 것이. 그러면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기자력을 볼 건데 기자력 F라고 하는 것은 파이 RM이었습니다. 그죠? 식으로 그대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S 이렇게 쓸 수 있고 자기저항 그대로 이거잖아요. 뮤 제로 S분의 1에 뮤 S분의 L 플러스 LG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요것 없어지네요. 그쵸? 다시 써보면 기자력 F라고 하는 것은 뮤 제로분의 B에 뮤 S분의 L 플러스 LG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뮤 제로라고 하는 것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4 파이분의 b의 10의 7승 이렇게 쓸 수 있죠. 뮤 SL 플러스 LG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뭐가? F가. 그래서 기자력에 대한 식을 찾는 공식에서 찾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F는 NI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써보면 4 파이의 B의 10의 7승에 뮤 SL 플러스 LG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섯 번째로 알고 싶은 것은 전류예요. 그럼 얘를 전류에 관한 식으로 쓰면 n이 이쪽으로 오면 되겠다. 그죠? 4 파이 n b의 10의 7승에 그대로 뮤 S분의 L 플러스 LG로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뭘로? 공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공식을 잘 암기하시거나 아니면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섯 번째는 누설계수입니다. 누설계수가 아주 여러분들이 또 혼동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코일을 이렇게 감아보면 자속이 나올 거예요. 자속 파이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자속 파이 중에 어떤 애는 이렇게 돌 것이고요. 그죠? 얘를 제가 편의상 파이 1 이렇게 써볼게요. 또 어떤 애는 자속이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파이 2라고 볼게요. 그럼 얘를 요 파이 2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누설 자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속이 얘가 이렇게 도는 요 파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는 애기 때문에 얘는 유효 자속이다 라고 해요. 이때 누설 계수는 유효 자속분의 전체 자속이 돼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파이 1분의 파이 1 플러스 파이 2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말로 쓰게 되면 유효 자속분의 유효 자속 플러스 누설 자속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누설 계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누설 계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